네, 선형회기 실습에 앞서서 실습에서 사용될 패키지나 데이터를 미리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에 사용할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패키지와 시각화 관련된 패키지, 그 다음에 선형회기를 하기 위한 머신러닝 패키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데이터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플랏을 통해서 간단한 시각화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선형회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이킥런을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사이킥런은 머신러닝 이외에도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회기를 하기 위한 리니어 리그레션과 그 다음에 분류 모형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위에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세츠죠. 데이터 세츠는 저희가 선형회기를 하기 위한 샘플 데이터를 이 데이터 세츠를 통해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 스플릿 같은 경우는 실제 학습 자료랑 평가 자료를 분류해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활용할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기 예측을 하기 위한 보스턴의 주택가격 데이터가 있고요. 하나는 분류를 해보기 위한 와인 등급 분류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보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와인 등급 분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타겟이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데이터고요. 보스턴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타겟이 프라이스로 실제 타운별 주택가격의 중앙값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타겟 변수로 놓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과 보스턴 주택가격은 실수값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실습할 때에는 다양한 이 변수들에 대해서 주택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형회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위 계층의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구당 평균 방의 개수가 과연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전체 변수를 다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선형회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선형회기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에서 사용할 주요 라이브러리들은 미리 다 임포트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오늘 내용에서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분류를 하기 위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보스턴 주택가격 예측 데이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이 보스턴 주택가격 예측은 위에 보시지만 사이킥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세츠 내에 들어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세츠로부터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요. 해당 데이터에서 어떻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 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실제 데이터 세츠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스턴 주택가격은 데이터와 타겟,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타겟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여기서는 주택가격이 돼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제공하는 변수 이름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러한 이제 변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변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아래 입력 변수 항목에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입력 변수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값들이 주어졌을 때 실제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가구당 평균 방해 개수, 그다음에 하위 계층의 비율 등이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주어진 값이 아니라 범죄 발생률이 어떻고 가구당 평균 방해 개수가 어떨 때 실제 예상되는 집값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예측도 해볼 수 있겠죠. 입력 변수가 갖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타겟 변수는 price라고 할게요. price. 실제로 주택 가격인데 이 주택 가격은 실제 보스턴 506개 타운의 1978년 주택 가격의 중앙값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동 혹은 한 구에 있는 전체 주택 가격의 중앙값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데이터가 실제 값들이고요. 실제 값들이고 future names는 그 값들의 변수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타겟에 들어있는 값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price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price 항목을 추가를 해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price 항목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는 단순 선형 회귀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y는 ax 플러스 b. 결국 우리 선형 회귀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료 x와 y가 주어졌을 때 a와 b를 추정해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 회귀에서는 요 식만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크라임이라든가 일산화 질소의 농도, 방해 개수, 하위 계층의 비율과 같이 x가 주어지고 프라이스와 같은 y가 주어졌을 때 머신러닝은 이 a와 b를 알아서 찾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단순 선형 회귀에서는 변수 하나만을 놓고 해당 변수와 price 간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방 개수 데이터,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의 비율, 요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실제 price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방 개수와 프라이스, 가격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다음과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x는 방 개수고요. y를 가격으로 놓고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x축이 방 개수죠. 그 다음에 y축이 가격입니다. 프라이스. 이렇게 보시면은 방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주택의 가격도 늘어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RM 변수와
프라이스 변수 사이에는 충분히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트레인 자료와 테스트 자료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할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결국 우리가 만드는 모형이 얼마나 좋은 모형인지 뭐를 기준으로 확인할 것이냐? 네, 바로 이 테스트, 즉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에도 정확도가 좋게 나오면은 예측이 좋은 모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는 그런 모형을 좋은 모형이다 라고 판단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RM과 프라이스를 놓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학습 자료 379개, 다음에 테스트 자료가 127개 있네요. 변수 개수는 하나입니다. 변수 개수 하나. RM 변수 하나죠. 자, 다음과 같이 트레인 테스트를 분할을 했고요. 우리는 이 379개의 자료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127개의 자료를 통해서 모형의 예측력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준비된 X 트레인 자료와 Y 트레인 자료를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팅을 했고요. 자, 회귀 모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회귀 개수에 대한 확인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로 개수가 추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귀 개수는 모형을 만들면 안에 내부 속성으로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회귀 개수가 대략 8.7 반올림에서 8.78 정도 혹은 8.8 정도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방의 개수가 1 증가할 때마다 Y는 8.8배만큼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 모형의 정확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모형의 정확도는 만들어진 모델의 스코어 메소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인 자료를 이용한 학습 정확도, 두 번째는 테스트 자료를 이용한 예측 정확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네요. 실행을 해보면 트레인 정확도가 대략 42%, 예측 정확도가 63%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이 스코어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값과 예측한 값 사이에 일치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을 때 실제 있는 자료랑 예측한 자료가 일치할 확률이 63% 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만들어진 모형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만들어진 모형에다가 실제 방 개수와 그 방 개수를 프리딕트 함수에 넣어서 예측값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캐터 플롯으로 표현되는 점은 실제 값 y이고요. 우리가 플롯으로 그리려고 하는 y는 만들어진 모형에 의해서 생성된 예측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 y는 ax 플러스 b를 통해서 직선을 그리면은 주어진 y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가 주어졌을 때 정확도가 42%, 63%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이 자료, 즉 방 개수와 가격 사이에는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위 계층의 비율과 가격 사이의 관계를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캐터 플롯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볼 수 있겠네요. 반비례한다라는 건 하위 계층의 비율이 늘어날 때마다 집값이 점점 낮아진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도 그런 반비례하는 관계가 어느 정도 보이는 데이터로 보입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요.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할을 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회귀 개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0.9 반올림에서 한 마이너스 1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위 계층의 비율이 1 높아질 때마다 실제로 집값은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지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L스테이트는 실제 집값의 어느 정도만큼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을지 학습 정확도와 예측 정확도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둘 다 학습 정확도는 53% 정도, 예측 정확도가 56% 정도로 절반이 조금 넘어가네요. 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비례하는 관계를 모형이 잘 찾아줬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 주어진 자료를 설명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결과적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곡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x의 항을 늘려서 2차 함수나 3차 함수를 통해서 모형을 더 정교하게 만들면 지금 주어지는 정확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도가 높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 변수가 y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더 복잡하게 선 하나를 여러 가지 형태로 곡선으로 맞추는 작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해당 작업은 머신러닝 과정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선형회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중선형회귀입니다. 다중선형회귀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변수를 이용해서 선형회귀하는 걸 우리가 다중선형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 모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단순 선형회귀와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x의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추정하려는 모수 a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레인과 테스트를 적당히 분리해 주고요. 이거는 위에 셀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컬럼을 선택을 해주고 선택된 컬럼으로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할하기 위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의 개수는 아까와 동일하지만 변수의 개수가 12개로 늘어났죠. 자,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트레인 자료를 이용해서 선형회귀를 피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끝났고요. 자, 역시 중요한 거는 회귀 개수에 대한 확인이죠. 다중선형회귀에서는 이제 확인하려는 회귀 개수가 더 늘어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는 방 개수,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의 비율, 하나씩 확인할 때와 다르게 12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먼저 RM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를 확인해 볼까요? RM 변수가 이전에 단순 선형 회귀로 확인했을 때에는 8.8 정도로 확인이 됐었는데 다중 선형 회귀에서는 RM 변수의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단순 선형 회귀에서 L 스테이트만 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었는데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했을 때에는 영향도가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녹스, 질소 질소 수치죠. 질소 수치나 그 다음에 PT 레이시오는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인데 요 값이 L 스테이트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높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중선형 회귀에서 회귀 개수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RM 변수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변수들이 모두 같을 때에 이 RM 변수의 프라이스에 대한 영향력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변수를 썼을 때 특정 변수의 회귀 개수값이 변하는 이유는 이 변수들이 실제로 y가 아니라 rm 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중선형 회귀에서의 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해석하실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의 정확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레인 정확도가 76, 예측 정확도가 64% 정도로 변수 하나를 쓸 때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네요. 자, 다른 머신러닝 영상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 회귀가 아닌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류 모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와인 종류를 분류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섹치에서 로드 와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값들이 들어있는 데이터 항목과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항목,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피처 네임스 이외에 타겟 네임스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타겟 네임은 다음과 같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0번 클래스와 1번 클래스, 그리고 2번 클래스. 이렇게 3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예측 모양과의 차이점은 타겟의 모양이 연속적인 숫자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정도의 분류된 값으로 되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퓨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분류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x들이 주어졌을 때 해당 y인이 0번에 속하는지 혹은 1번 또는 2번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분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들이 있을 때 이번에 타겟은 와인의 종류를 알아맞히는 kind로 적어줬고요. kind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 또는 1, 2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변수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트레인 자료와 테스트 자료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인 자료가 133개, 테스트 자료가 45개 정도로 분리가 됐고요. 변수의 개수는 13개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할 건데요. 리니어 리그레션과의 차이점은 이제는 어떤 연속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0, 1, 2 중에 하나를 추정하는 문제로 바뀌겠죠. 이런 경우는 확률적 모형을 도입해서 각각의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확률 값들을 계산해주는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형을 우리는 분류 모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레인 자료가 주어졌을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피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회귀와의 차이점은 각각의 값이 어느 값이 될 확률을 계산해 준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다음과 같이 0번, 1번, 2번이 있을 때 0, 1, 2 중에 어떤 걸로 분류됐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이 되는지 확률 값을 계산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인 경우는 0번 와인이 될 확률이 대략 74%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74%를 제외한 나머지 1번 와인이 될 확률과 2번 와인이 될 확률도 같이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값을 다 합하면 100%가 되겠죠.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0번보다는 지금 1번 와인일 확률이 대략 77%로 가장 높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역시 1번 와인일 확률이 거의 99%에 가깝네요. 네 번째 자료도 역시 0번 와인일 확률이 99%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자료가 주어지면은 얘는 0번 와인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 분류 모형에서의 스코어는 잘 맞췄을 개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네, 트레인 정확도가 96%, 테스트 정확도가 97% 정도로 굉장히 높게 정확도가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우리가 비선형 모형을 적합하지 않고도 단순 선형 모형만으로도 충분히 와인을 이 정도 정확도로 잘 구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선형 회귀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